18세기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이후 귀족과 평민이라는 신분제도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계급이 사라진 건 아니었죠.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이 생겨났습니다. 극심한 빈부격차, 극악의 노동 착취 같은 새로운 문제들도 함께 발생했죠. 19세기 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초창기 사회주의자들은 자본가의 선한 마음에 호소하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 했습니다. 당신 공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가 빵 한 조각 먹지 못하고 20시간씩 일하다 죽습니다. 당신의 막대한 부를 사회 구성원들과 나눠주세요.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당연히 이런 방식은 현실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인간 본성을 과대평가한 초창기 사회주의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훗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런 초창기 사회주의를 공상적 사회주의라는 멸칭으로 불렀습니다. 자본가의 선한 마음씨에 의존한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꿈같은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사회주의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또 스스로를 공상적 사회주의자들과 구분하기 위해 공산주의자라고 칭했습니다. 이들의 핵심 이론은 자본가의 선한 마음씨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급진적인 혁명을 통해 노동자들의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탈린의 딸은 이런 말을 했죠.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지금 우리가 보기엔 공산주의도 초창기 사회주의 못지않게 충분히 공상적이다만 어쨌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초기 사회주의와 본인들의 과학적 사회주의를 분명히 구분짓기 위해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별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일반적으로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안에 포함된 개념으로 분류됩니다. 사회주의는 공장이나 토지 같은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는 경제체제 전체를 포괄하며 공산주의는 그 중에서도 혁명을 통해 평등사회를 이룬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공동 소유하는 경제체제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주의 중에서 노동자의 혁명을 핵심으로 내세운 게 공산주의인 거죠. 다만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에 대해 다르게 설명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설명합니다. 공산주의의 목표는 노동자가 스스로를 독재하는 완전한 평등사회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당장 달성하기 어려우니 과도기적 단계로서 소수 정치 엘리트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가 일단은 필요합니다. 이런 소수 엘리트에 의한 사회가 사회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첫 번째로 혁명의 주체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가나 엘리트가 노동자를 위해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보고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가 혁명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구분 기준은 공산주의자들의 기준으로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의 전 단계로 보는 겁니다. 세 번째 관점은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점으로 사회주의 안에 공산주의가 포함된다고 보는 겁니다.